네, 안녕하세요. 1파트 발표를 맡게 된 부지호입니다. 네, 저희 2조는 콩쥐팥쥐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됐고요. 조어는 박서영, 박세빈, 박형기, 방경록, 부지호로 5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해당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다 어릴 때 다들 콩쥐팥쥐 읽으셨죠? 근데 콩쥐팥쥐랑 무척 서사랑 스토리가 비슷한 그런 동화 또 있죠. 네, 신데렐라입니다. 자, 근데 과제가 이렇게 콩쥐팥쥐로 나왔는데 이걸 그냥 닮았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로 보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제 첫 번째로 줄거리를 소개하고 그 다음 두 작품의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 그걸 알아보고 두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을 비교하고 또 비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쥐팥쥐 구성상 특징 하면은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말하면은 먼저 한국적인 이야기죠. 이제 콩쥐가 새엄마랑 새언니를 얻게 되고 팥쥐 얻게 되고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뭐 고난의 보상으로 감사, 원님 혹은 사또 여러 버전 있죠.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팥쥐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복수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알아볼 거는 신데렐라랑 콩쥐팥쥐가 무척 유사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부유한 혹은 평범한 가정의 주인공이 계모와 새언니가 생기는 걸로 힘든 고난을 겪게 되고 끝내 보상으로 보다 높은 지위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죠? 주인공을 좀 곤란에 처하게 만드는 요소, 좀 시련을 주는 요소의 인물이 계모와 새언니 이렇게 둘이 있죠. 똑같죠? 그리고 주인공이 곤란에 처했을 때 도와준 요소, 동물들, 그리고 요정이랑 선녀 이렇게 같은 그걸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주인공을 찾아내는 수단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콩쥐팥쥐는 꽃신을 통해서 찾게 되고 그 보상인 왕자와 감사, 사또 이렇게 보상을 얻게 되는 거지요. 왜 닮게 되었는가 하면은 자 이제 기본적인 요 서사가 어떻게 닮았냐 이게 원래 원본이 있을 겁니다. 서양이 원본이라는 것도 있고 동양이 원본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막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각색이 된 거지요. 막 이름이 바뀐다거나 요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바뀐다거나 결과가 바뀐다거나 그렇게 계속 바뀌게 돼서 각색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럼 저 다음으론 이 파트는 박세빈 씨가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파트를 맡게 된 박세빈이라고 합니다. 두 작품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를 하려 합니다.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동화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혼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는 점과 계모에게 심한 괴롭힘을 받고 신발을 통해 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은 계급으로 인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며 영성성을 부각시키고 계모와의 갈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 또한 있을 텐데 콩쥐팥쥐는 동양의 대표적 전래동화라면 신데렐라는 서양의 대표적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라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동화의 결말은 신발을 찾아준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콩쥐팥쥐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요? 물론 결말은 사또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이 나지만 그 전은 전혀 다릅니다. 팥쥐의 질투심으로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콩쥐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꽃으로 환생시켜 팥쥐에게 복수를 하고 사또는 콩쥐의 시체를 잡고 부활하게 되면서 콩쥐는 죽음으로 행복을 찾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데렐라에서 보여주지 않는 복수극을 통해 신선함과 비극을 동시에 안겨주기도 합니다. 콩쥐팥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모의 괴롭힘을 받는 동안 여러 동물들이 나타나 도와주게 되죠. 전래동화들을 보면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콩쥐팥쥐 또한 동물들을 등장시켜 친숙함을 주고 부활과 환생을 통해 종교적인 면도 잘 보여주고 있죠. 요즘 아이들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자와 요정은 나오지 않고 선녀와 사또가 등장한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이 파트를 맡은 박세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차이점 중 역사적 배경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게 된 박형기라고 합니다. 일단 두 작품은 나름의 각각 다른 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콩쥐팥쥐의 경우 동양의 특색이 있고 신데렐라의 경우 서양의 역사적 배경을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일단 콩쥐팥쥐의 역사적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쥐팥쥐에서는 민족적 고유성을 부각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인공들에게 보이는 죽음과 변신, 모티브는 동경신화적 성격을 지니는데 여성성을 증명해야 하는 내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동아시아에서 주인공의 고난과 죽음, 환생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중 콩쥐에게 꽃신을 준 인물인 선녀가 등장합니다. 보통 선녀라고 하면 이제 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의 미의 상징이며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선녀라고 칭하며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녀가 콩쥐에게 꽃신을 주고 콩쥐의 미적 요소를 가꾸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선녀가 미의 상징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녀가 비범한 인물이 환생한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녀는 아무래도 하늘에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초월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이제 입각하여 콩쥐팥쥐에 담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데렐라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신데렐라의 동화는 단순히 신분의 수직 상승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에서는 16세기에서 17세기경이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족들의 무도회에서 귀족들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은 평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귀족이 아닌데 귀족들보다 화려한 옷을 어떻게 입게 되었을까요? 바로 평민에서 불축적한 새로운 인간형, 부르주아지로 변신할 계층들이 등장하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업으로, 상품 생산으로 또는 고리대로 불축적한 자들이었고 종래 인간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던 신분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현상을 위해 경제적 지위를 표현하는 계급, 영어로는 클래스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일단 발표가 처음이라 많이 더듬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두 작품의 차이점을 소개할 방경록 씨의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의 콩쥐팥쥐의 두 작품의 시대 상황과 현재의 상황과의 비교 및 비판 부분을 맡게 된 방경록입니다. 우선 콩쥐팥쥐는 옛 조선의 유교적 사상이 방영되어 있는 장현적 문화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의 콩쥐 아버지 최만추는 아내를 열고 홀로 콩쥐를 키우고 있으며 작품 끝부분에서는 콩쥐를 괴롭히던 계모와 사별을 하게 되고 콩쥐의 덕택을 보아 새로운 아내까지 얻으며 행복해졌다는 결말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유교적 사상이 사라진 지금 다른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짧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서양의 신데렐라로 넘어가 신데렐라에서는 옛 유럽 문화 사상의 여성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나타내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성적 고정관념이 있어 왕자에게 구해지는 수동적인 여성상의 상징인 신데렐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어 옛날하고는 다르게 현대의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콩쥐팥쥐의 현대 입장으로 재비판받아야 할 인물들을 소개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렸을 적 콩쥐를 보살펴준 아버지에 대하여입니다. 콩쥐가 어렸을 적에 극진히 보살핌을 해주었지만 새 아내가 생긴 뒤로 콩쥐의 안위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새 아내의 말만 들은 최만춘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인 콩쥐의 얼굴조차 못 알아본 김감삭 등이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현대의 도덕적 관념을 보았을 때 최만추는 콩쥐의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고 작중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김감삭은 콩쥐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여 과연 콩쥐의 남편감으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조장인 박수영 씨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발표를 하게 된 박형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작품의 결말에 관한 현대의 비판과 의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쥐 팥쥐의 경우 팥쥐가 젓갈에 담가지는 결말이며, 신데렐라의 경우는 새언니와 계모의 발가락과 뒤꿈치 등을 자르는 등,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는 이렇게 잔혹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는 작품이 순화되는 상황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 계층으로 작품을 접하기에는 잔혹한 요소들이 많은 그림 형제의 신데렐라는 미디어 콘텐츠인 그림 형제라는 드라마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이며 15세에서 19세 이상 관람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문화적 사상의 경우는 권선징악을 확실히 여기는 부분이 많아 결말이 다소 잔혹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대에서의 도덕적 관념이 다르게 적용되어 여러 시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의 경우 결말이 여러 번 바뀌어서 명확한 원작이라 할 수 있는 동화를 찾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는 디즈니 등 많은 창작 요소로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디즈니의 신데렐라에 입각한 내용이라 보셔도 될 정도로 이제 신데렐라라는 이미지는 디즈니에서 많이 굳힌 감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설화 콩쥐팥쥐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신데렐라형의 설화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사또나 감사를 등장시키고 잔치집을 가는 중 신발을 잃어버려 주인을 찾으며 귀인과 홀이 난 뒤 일부 동생의 흉기로 연못에 빠졌으나 연꽃과 구슬이 나타나서 사건 전개의 단서가 되는 점, 결말에 가서 팥쥐와 계모에 대하여 철저한 응징을 가하는 점이 비슷한 유형입니다. 특히 설화를 소재로 하면서도 설화와 구별된 이 소설은 신데렐라계 설화의 대부분이 주인공의 혼인으로 끝나는 데 비하여 소설에서는 혼인 이후의 사건을 더 흥미롭게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가치는 악한 인간에 대한 응징과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권선징악의 참다운 모습에 최대한 효과를 높여 단순한 설화를 윤리적 주제로 재창조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설 콩쥐팥쥐전은 한국 전래의 콩쥐팥쥐 설화에서 유리한 소설로 보게 된 이유입니다. 급하게 제작된 영상인 만큼 버벅임도 심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며 감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